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내과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지혈증 약을 꼭 복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의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모든 치료에는 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꼭 이런 긍정적인 효과의 그런 득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효과의 실을 함께 비교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고지혈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고지혈증이란 통상적으로 혈액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상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경우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지혈증 치료에는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가 있을 수가 있고,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스타틴, 그리고 에제티미브, 오메가3 이런 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스타틴을 복용해야 하는 건가요?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스타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둘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간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육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혈당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간 손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간 손상에 대해서는 약간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크게 간 손상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그리고 간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의 그런 간 손상이 있거나, 실제로 심각한 간 손상은 100만 인년당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1년 동안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인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0만 년 인년당 한 명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의 간 부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이는 그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근육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라서 3에서 7%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그 가능성이 높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약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약으로 인한 효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시보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 스타틴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경우에 지금 혹시 내가 이 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하고 지레짐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혈당의 상승은 구체적으로는 당화혈색소를 0.1% 정도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보통은 당화혈색소를 당뇨 수치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5.6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6.5가 됐을 때부터는 당뇨로 진단을 하고 당뇨 치료로 들어가는데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이 5.6에서 0.1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혈당의 상승은 크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타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 스타틴 계열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타틴을 드시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혈당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없앨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틴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틴의 효과는 우선은 동맥경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에
기름층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고, 혈관이 아예 막히거나 많이 좁아졌을 때 이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로 인한 증상을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54% 정도를 감소할 수 있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48% 정도를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총 사망률은 약 20% 정도를 감소시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의 노출은 누적된 노출이 되면 될수록 심근경색이 생기는 발생 연령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심근경색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타틴의 효과와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이해하셨겠지만, 스타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증인 심각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미한 경우가 많고 그 경우도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고지혈증이 진단이 될 경우엔 스타틴 복용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타틴, 에제티미브,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와 그리고 내가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 등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약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레 짐작하고 스타틴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약 복용을 어떤 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